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의 서명환입니다. 저는 오늘 안진 검사의 원리와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VNG 검사의 조합을 보게 되면 자발안진 검사, 헤드쉐이크 니스타그무스, 빅솔파이크 테스트, 헤드롤 테스트, 게이즈 이복 니스타그무스와 같은 검사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검사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VOR을 이용한 눈의 움직임을 측정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VOR은 Rotational Linear VOR이 있는데 오늘은 눈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Rotational VOR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otational VOR은 3 뉴런al 아크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됩니다. 첫 번째 뉴런은 Semicircular canal의 Sensation organ에서 Vestibular nucleus로 전달되는 뉴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뉴런은 Vestibular nucleus에서 오큘러모터 뉴클라이로 전달되는 뉴런이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 신경은 오큘러모터 뉴클리스에서 익스트라오큘러 머슬을 움직이는 신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3 뉴런으로 이루어진 아크는 불수의적으로 눈의 움직임을 유발하고 귀의 자극을 직접적으로 눈에 반영하기 때문에 VOR을 측정하게 되면 귀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BPPV 환자에서 안진이 나타난 원리는 포스테리어 캐널 안에 떠돌아다니는 이석들이 플런저 이펙트에 의하여 VOR을 작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과 같이 환자가 뒤로 눕게 되면 포스테리어 캐널에 있는 오톨리스들이 서서히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엔돌림프를 강한 힘으로 끌어당기는 플런저 이펙트가 발생합니다. 플런저는 변기를 뚫는 뽁뽁이를 의미하게 되고 플런저 이펙트는 엔돌림프가 뽁뽁이처럼 퀴플라를 디플렉션 시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엔돌림프의 움직임에 의해서 VOR이 작동하게 되고 이너 이어가 작동된 것이 눈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움직임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의 움직임을 통해서 BPPV를 진단하게 됩니다. 우측 그림과 같이 배 또는 기차가 액체 속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볼펜이 이석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포스테리어 캐널 BPPV 환자는 오톨리스가 무겁기 때문에 앰뷸라 근처 가장 디펜던트 포션에 오톨리스들이 쌓여 있게 됩니다. 환자를 뒤로 눕히게 되면 쌓여 있던 오톨리스들은 일단 앰뷸라와 함께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중력에 의해 서서히 아래로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우측 볼펜 그림과 같이 볼펜을 뒤집는 순간 일단은 배가 볼펜과 함께 위로 올라갔다가 뒤늦게 서서히 흘러내리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증이 있는 환자에서 수술을 통해 엔돌림파틱 덕트 속에 있는 오톨리스 파티클들을 실제로 관찰한 사진을 보게 되면 투명한 엔돌림파틱 덕트 속에 하얀색 오톨리스 가루들이 흩어져 있거나 뭉쳐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움직임에 의해서 좌 또는 우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톨리스들을 꺼내서 전자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우측 아래 그림과 같은 오톨리스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볼펜 그리고 수술장 소견과 같이 이석이 움직이게 된다면 이때 어떤 눈의 움직임이 나타나는지는 이월드의 세 가지 법칙에 의해서 설명 가능합니다. 이월드의 세 가지 법칙 중 첫 번째는 하나의 세미서큘러 캐널을 자극하게 되면 눈의 움직임은 그 세미서큘러 캐널과 같은 평면에서 발생한다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horizontal semicircular canal의 경우에는 앰뷸라 또는 유티클 쪽으로 디플렉션 됐을 때 액티베이션 되는 더 큰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세 번째 법칙은 vertical canal, 즉 horizontal canal이 아닌 anterior canal과 posterior canal 이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월드 첫 번째 법칙을 이해하기 위하여 좌측 그림을 보시게 되면 빨간색 선은 semicircular canal의 평면이 되겠습니다. 즉 이 그림에서는 오른쪽 뒤에 posterior canal의 플레인이 되겠고 오른쪽 포스테리어 캐널이 도너츠라고 생각했을 때 도너츠 중간에 꽃이 막대를 끼우게 되면 파란색 선과 같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눈의 움직임은 빨간색 평면과 비슷한 평면에 존재하는 오른쪽 눈의
superior oblique muscle, 그리고 반대쪽 눈에서는 inferior rectus muscle이 주로 액티베이션 되게 됩니다. 이 두 머슬이 있는 평면은 앞서 설명드린 posterior canal의 평면과 거의 유사한 각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extraocular muscle들이 작동하게 되면 눈은 우측 눈을 기준으로 아래로 움직이고 코 쪽으로 회전하는 움직임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썹에서 눈을 바라본다고 가정하게 되면 눈의 움직임은 빨간색 평면과 같은 평면 위에서 움직이게 되고 파란색 꼬치 막대를 회전하는 것과 같은 눈의 움직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extraocular muscle이 당기게 되면 눈은 아래로 움직이게 되고 코를 향해서 회전하는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이는 눈의 slow phase velocity 움직임에 해당되고 안지는 이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안지는 위로 뛰는 안진 그리고 코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즉 이환된 귀, 즉 오른쪽 귀를 향해 토전하는 안진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그림과 가장 아래에 있는 그림을 비교하게 되면 자극이 되는 posterior canal plane과 눈의 움직임이 발생하는 플레인이 거의 같은 각도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 회전하는 눈의 움직임의 엑시스, 즉 꼬치 막대의 파란색 꼬치의 방향이 포스테리어 캐널 도너츠에 끼워진 꼬치 막대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에서 우측 그림과 같이 포스테리어 캐널은 분홍색 평면, 엔테리어 캐널은 파란색 평면에서 눈이 움직이게 되므로 엔테리어 캐널이 자극되는 경우에는 다운비팅 그리고 이완된 길을 향해서 토전하라는 눈의 움직임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라이센털 캐널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평면, 즉 눈의 움직임은 수평면에서 좌 또는 우로 움직이는 눈의 움직임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월드 법칙과 같이 눈은 마치 공처럼 해당되는 평면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퓨필이 바라보는 방향에 의해서 우리가 관찰하는 눈의 움직임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회전하는 눈의 엑시스, 즉 꼬치 막대에서 멀어지는 좌측을 바라보게 되면 눈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성분이 더 강하게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환자가 시선의 방향을 바꿔서 꼬치 막대의 엑시스 방향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때는 퓨필의 회전 성분이 더 강하게 잘 보이는 형태로 관찰 소견이 바뀌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포스테리어 캐널 BPPB인 경우 포스테리어 캐널이 자극이 되게 되면 눈의 슬로우 페이즈는 아래 방향 그리고 병측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안지는 업비팅 니스타그무스 그리고 리전 사이드로 도는 토저널 니스타그무스가 발생되는 것이 전형적인 포스테리어 캐널 BPPB의 안진이 되겠습니다. 즉 피지올로지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작동하지만 우리가 실제 환자를 진단할 때는 아래 적어진 안진을 보고 어느 캐널이 이완됐는지를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석증 진단 원리가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엔테리어 캐널 BPP 같은 경우에는 다운비팅, 리전 사이드로 회전하는 안진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호라이즌 캐널이 자극되게 되면 리전 사이드를 향해서 뛰는 안진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월드 퍼스트 로의 원리에 의하여 실제 안진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시츄에이션과 같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던 환자가 우측 헤드 롤 테스트를 하였을 때 업비팅 라이트 토저널 안진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라이트 포스테리어 캐널과 동일한 평면에서 눈의 움직임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올바른 진단은 라이트 포스테리어 캐널 BPPB에 해당합니다. 일부 전공의쌤 중에서는 라이트 헤드 롤 테스트에서 안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라이트 호라이즌탈 캐널 BPPB로 오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워드 퍼스트 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원리로 센터 헤드 행잉 테스트를 했을 때 다운비팅 레프트 토저널한 안진이 나타났다면 이는 레프트 엔테리어 캐널 평면과 일치하는 안진이기 때문에 이 환자의 경우는 레프트 엔테리어 캐널 BPPB로 진단하여야 합니다. 즉 이워드 퍼스트 로를 조금 더 진단하기 편한 말로 바꿔보자면 환자가 어느 방향으로 머리를 움직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눈의 움직임에 의하여 정확한 BPPB를 진단하게 되는 것이 이워드 퍼스트 로에 해당됩니다. 눈의 움직임은 회전하는 성분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 단위가 degree per sec로 측정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용하는 비디오 니스타모그래피는
카메라가 눈을 정면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눈을 측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차원적인 비디오 측정 값을 3차원적인 각도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캘리브레이션 과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환자가 약 4피트 거리에서 타겟을 바라보게 되고 타겟의 좌우에 불이 켜질 때 그 타겟을 환자가 바라보게 되면 앞에 설치된 카메라가 눈의 움직임을 촬영함으로써 눈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움직였을 때 타겟과 동일한 각도로 움직이는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눈의 움직임을 카메라로 측정한 거리 값을 degree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이 VNG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석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톨리스가 마치 유리 구슬처럼 카메라 안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과서에 나온 대부분의 그림들은 C 그림과 같이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 우리 귀 속은 좌측 그림과 같이 오톨리스가 움직이는 엔돌리프가 페리림프에 매우 가늘 뿐만 아니라 아주 비좁은 관을 통하여 울퉁불퉁한 공간을 지나다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만화로 그려보자면 D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울퉁불퉁한 엔돌리파틱 덕트를 속에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오톨리트 파티클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더불어서 마큘라의 젤라틴 매트릭스가 주황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마치 껌과 같이 끈적끈적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토코니아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엔돌리파틱 덕 표면에 붙거나 큐플라, 앰퓰라에 부착하는 특성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월드 세컨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슬리아들 중 가장 키가 큰 키누실름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버티칼 캐널, 포스테리어 캐널 같은 경우에는 키누실름이 코에서 가장 먼 방향, 즉 귀 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스테리어 캐널 BPPB 환자가 뒤로 눕게 되면 일단 앰플라와 함께 올라갔던 오톨리스들이 서서히 미끄러져 내려올 때 큐플라를 유트리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디플렉션 시키게 되고 이는 실리아들이 모두 키노실름을 향해서 눕기 때문에 스티뮬레이션 되는 방향의 자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포스테리어 캐널 같은 경우는 유트리클 퓨가, 즉 유트리클에서 멀어지는 방향의 디플렉션이 포스테리어 캐널을 스티뮬레이션하는 방향의 부유화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호라이즌탈 캐널은 이와 반대입니다. 이에 키누실름이 코에서 가장 가까운 방향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측 그림과 같이 좌측 뒤에 호라이즌탈 캐널 BPPB가 있는 환자가 좌측을 향해 돌아 눕게 되면 일단 함께 올라갔던 오톨리스들이 서서히 흘러내리면서 큐플라를 유트리클에서 가까운 방향으로 디플렉션 시키게 됩니다. 즉 호라이즌탈 캐널 같은 경우에는 리전 사이드로 돌아 눕게 되면 유트리클 페탈, 즉 유트리클에서 가까운 방향으로 앰퓰라의 디플렉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왼쪽 호라이즌탈 캐널이 스티뮬레이션 되는 VOR 액티베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큐플라가 디플렉션 되는 거리를 가로축에 표시하고 이때 발생하는 뉴로널 리스판스를 세로축에 표시하게 되면 좌측 그림과 같이 그려집니다. 0을 기준으로 액티베이션 되는 방향으로 큐플라를 점진적으로 디플렉션 시키면 리얼 리스판스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니비션 되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큐플라를 디플렉션 시키게 되면 처음에는 이니비터리 리스판스가 뉴런에서 발생하지만 이후 0보다는 더 리스판스가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니비터리 컷오프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티뮬레이션 되는 방향으로의 디플렉션은 보다 강력한 반응을 만들어내는 반면 이니비션 되는 방향으로의 자극은 리스판스가 크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Ewald Second Law라고 부르게 됩니다. Ewald Second Law를 바탕으로 안진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귀에 캐널로 리티아시스가 있는 환자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발바닥 쪽에서 환자를 바라봤을 때 환자가 병축으로 돌아 눕게 되면 일단 오톨리스들이 위로 올라갔다가 서서히 아래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이때 큐플라는 유티리클에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디플렉션 되기 때문에 좌측 호라이즌탈 캐널이 액티베이션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안진은 좌측을 향하는 강한 안진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반대 방향으로 돌아 눕게 되면 오톨리스들이 일단 함께 올라갔다가 나중에 서서히 흘러내리게 되겠는데 이때는
플런저 이펙트에 의해서 엔도리프를 유트리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디플렉션 시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쪽으로 돌아 눕게 되면은 좌측 호라이센탈 캐논이 이니비션 되기 때문에 안진이 왼쪽 귀가 이니비터리 되는 우측 안진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니비터 리스판스이기 때문에 안진의 크기는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호라이센탈 캐널로 BPPB의 경우에는 좌측으로 돌아누우면 좌측을 향하는 안진, 우측으로 돌아누우면 우측을 향하는 안진이 나타나게 되고 병측으로 돌아누웠을 때 stimulator response, 즉 이월드 세컨드 로우에 의하여 더 강한 안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큐플로리티아시스, 즉 오톨리스들이 큐플라에 껌처럼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와 반대되는 안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원리를 이해해 보자면 환자가 발바닥에서 바라보았을 때 병측, 즉 좌측을 향해서 돌아눕게 되면 빨랫줄에 빨래를 널어놓은 것처럼 큐플라가 유트리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디플렉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좌측귀가 이니비션 되었기 때문에 우측을 향하는 안진이 나타나고 안진의 크기는 이니비터리 리스판스이기 때문에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시 환자가 건축을 향해서 돌아 눕게 되면, 즉 우측으로 돌아 누웠을 때는 이번에는 빨랫줄에 있는 빨래가 반대 방향으로 큐플라를 디플렉션 시키고 디플렉션 되는 방향은 유트리클에서 가까워지는 방향, 즉 좌측 호라이센탈 캐널이 액티베이션 되는 방향으로 자극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좌측 호라이센탈 캐널이 스티뮬레이션 되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아 누웠을 때는 좌측을 향하는 안진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는 excitatory response이기 때문에 안진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윗 그림과 가장 아래 그림만을 보게 되면 큐플러 타입 호라이즌탈 캐널 BPPB인 경우에는 병축으로 돌아 누웠을 때는 하늘을 향하는 약한 안진, 건축으로 돌아 누웠을 때는 하늘을 향하는 강한 안진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바라 안진과 헤드쉐이크 니스타그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안진은 좌우 귀에서 발생하는 베스플러 톤의 시메트리를 평가하는 안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 머리가 고정된 상태에서도 1초에 약 100번 정도 자극이 이루어지는 resting state activity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브레인스템에서는 좌우에서 들어오는 resting state activity를 바탕으로 머리가 멈춰 있는지 회전하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만약 오른쪽 귀에 vestibular neuritis가 발생하여서 귀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게 되면 resting state activity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브레인스템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좌측에서 들어오는 액티비티가 훨씬 크기 때문에 머리가 좌측으로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에 대한 VOR 반응은 눈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슬로우 페이스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안진은 건축을 향하는 빨간색 안진, 즉 left beating nystagmus가 나타나는 것이 spontaneous nystagmus가 나타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실제 환자의 안진을 바라보게 되면 그와 같이 눈이 주로 수평으로 움직이게 되고 자세히 바라보게 되면 퓨필이 회전하는 회전성 성분도 일부 가지고 있게 됩니다. 안진이 뛰는 방향, 즉 이 환자의 경우는 우측으로 안진이 뛰는 좌측 베스프런 뉴라티스 환자인데 우측을 바라보게 되면 안진이 강해지고 좌측을 바라보게 되면 안진이 약해지는 것이 특징이며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주는 헤드 쉐이크에 의해서 안진이 더 강해질 때 안진의 방향, 즉 우측으로 뛰는 회전성 안진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Left posterior 캐널이 단독으로 액티베이션 되게 되면 upbeating left torsional한 안진이 나타나고 left anterior 캐널이 단독으로 자극되면 downbeating left torsional 안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left horizontal 캐널이 단독으로 자극되게 되면 left beating horizontal 안진이 나타나게 되고 세 개의 캐널이 모두 한꺼번에 작동하게 되면 이러한 성분이 모두 합쳐짐으로써 upbeating, downbeating이 상쇄되어 합쳐진 리스폰스는 left beating, left torsional 안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left 세 개의 캐널이 모두 액티베이션 된 것은 right vestibular neuritis가 발생한 것과 동일한 원리이기 때문에 오른쪽 귀의 작동이 갑자기 모두 멈추게 된다면 안진은 건축을 향하는 horizontal 안진과 torsional comfort가 함께 나타나는 안진을 보이게 되는 것이 spontaneous nystagmus의 방향을 설명하는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안진의 원리와 해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대부분의 눈의 움직임은 vestibular ocular reflex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BPPB의 경우에는 플런저 이펙트에 의해서 한기 캐널이 액티베이션 됐을 때 나타나는 부여화를 포지셔널 니스타무스를 통해 측정하는 것입니다. 베스피다 뉴라이티스의 경우에는 양측 귀에서 발생하는 베스피다 톤의 에이시메트리, 즉 세 개의 캐널이 한쪽 귀에서 동시에 이니비션 됐을 때 나타나는 호라이센탈 그리고 토저널 컴포넌트의 스폰티니어스 디스터번스를 측정함으로써 리전 사이즈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월드는 세 가지 법칙이 존재하고 첫 번째 법칙은 우리가 관찰하는 눈의 움직임은 자극된 캐널의 플레인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호라이젠탈 캐널의 경우에는 큐플라가 유티리클 쪽으로 디플렉션 됐을 때 강력한 안진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좌측으로 돌아누웠을 때 좌측을 향하는 강한 안진이 나타난다면 좌측이 호라이젠탈 캐널의 액티베이션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버티컬 캐널은 이와 반대로 큐플라가 유티리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디플렉션 됐을 때 액티베이션 되게 되는데 대표적인 상황이 딕 솔파이크 테스트를 하는 경우 포스테리어 캐널 BPPB의 움직임에 의해서 앰플로 퓨가란 움직임이 발생하고 이때 포스테리어 캐널이 액티베이션에 의해서 업비팅, 리전 사이드로 토전하는 안진이 발생하는 것이 이월드 세 번째 법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